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출연자 함께 모시게 됐는데요. 네. 손범규 대변인 임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변인 되고 또 네. 라디오 방송에서 TV로는 이제 두 번째 출연인데. 오늘 두 번째인가요? 첫 방송이 아니라 또 출연하셨군요. 네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을 대변해서 네. 그러나 또 우리 박경미 대변인께서도 얘기하시겠지만 서로 품위 있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싸울 건 열심히 싸우고요. 예. 좋습니다. 네. 당부에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제가 오늘 빨간 자켓을 입고 왔는데 오늘 첫 출연이시라고 제가 이렇게 입은 건 아니고요. 네. 의미가 없고 지난주에 제가 네. 기억하시겠지만 네, 파란 푸른 자켓을 태연을 입으셨습니다. 입으셨죠. 네.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괜찮습니다. 저도 네. 빨간 넥타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경미 대표님 한 말씀만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임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방송 전문가랑 같이 토론 파트너가 됐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훈훈하게 시작을 했는데 한번 현안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어떤 분위기로 바뀔지 아직 모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하면서 뭔가 악수하는 여야, 사실 오늘은 저는 이런 그림을 좀 기대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첫 발을 떼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장면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이게 당분간 수년이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습니다. 민생에서만큼은 협치를 기대한 국민들에게서 뭔가 국민들에게 대변인 두 분께서 좀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먼저 박경미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 그 회동의 최대 성과가 민생경제협의체의 설치였는데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대립을 넘어서서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손잡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무산이 돼서 안타깝고요. 이게 당분간 수년이 되어서 조만간 재개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 민생경제협의체에 불참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정부조직법의 기습상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부조직법은 그 기본 틀이 알려진 건 꽤 오래되었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계속 뉴스가 나왔었고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고 사실은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민생경제협의회 불참은 저는 국민의힘이 당리 당략을 앞세우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또 협치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머지않아서 민생경제협의체의 테이블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당의 그 정부조직법 일방 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좀 연기가 됐는데 이거 일단 협치를 외면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협치를 외면한 게 누군지 먼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훈훈하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개인적인 건 아니고 이제 당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뭐 귀가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가정 구성원들끼리 어떤 정해놨던 그런 약속을 바꿀 때도 오랜 시간 동안 협의하고 같이 전체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건 기업도 아니고 정부의 조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정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했나요? 아니면 국민의힘을 존중했나요? 이건 그리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끝나고 나서 말을 바꿨던 그런 상황이 대통령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생경제협의체 당분간 뭐 수년이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존중하고 협의하고 같이 협력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3대3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해서 국민들이 정말 바라시는 것처럼 민생을 위해서 돼야 되는데 정부 조직법 충분히 우리 박경미 대변인은 어떤 논의가 있었고 예고됐었다고 하지만 예고는 있었겠죠. 예고는 있었는데 논의는 없었고 일방적으로 그런 어떤 저는 협의의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다음 또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라도 충분히 만나서 합의됐던 그 첫 번째 결과물을 좀 잘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절대 국민의힘의 당리당략 아닙니다. 예. 네, 뭔가 논의의 과정이 부족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그럼요. 해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된 그 원인에는 민주당의 3대 특검 대응특위가 발의한 전담재판부 네. 설치법도 있었습니다. 앞서 법원 측은 이 내란 재판에 대한 법관 1명과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부는 이 법안이 아직 그 당론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현재 당론 차원은 아니고요. 3대 특검 대응 특위 차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공정한 재판과 내란 청산을 염원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담아서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 추천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국회 추천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9명의 구성을 법무부 1명, 그다음에 판사회의 4명, 그리고 대한변협 4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수용해서 국회 추천 몫을 제외를 한 것인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또 계속적인 비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법원이 내란 재판에 법관 1명을 추가하고 그리고 일반 사건 재배당을 통해서 이제 내란 재판부가 좀 빨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면 애저녁에 진작에 하셨어야죠. 지금 이 사법개혁에 대한 내란 재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민주당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내니까 이제 와서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저는 이제서야 이렇게 늦게 굉장히 이 시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거기에 만족하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당 논평에서 이런 게 나갔는데요. 네. 그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그렇지만은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을서리와 같이 엄격하게. 근데 이제 저희가 내놓은 말은 뭐냐 하면은 민생춘풍 내란추상. 그러니까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협치를 하면서 부드럽게 가고 그렇지만은 내란 문제에 있어서는 내란 종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그런 뜨거운 바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 질문 다 드리겠습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재판을 위한 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은 그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국회가 빠지고 그 대신에 법무부가 판사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부분도 분명히 위헌성이 있다고 이 대법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또 소수 의견 표시 강제 같은 부분도 아주 위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지만 요즘 지나가는 사람에게 누구나 물어보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사법부를 굉장히 겁박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보복성으로 사실은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가짜뉴스 유포도 여기와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본인들 재판을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5개의 재판에서 온갖 이유를 들어서 연기하고 했고 그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금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게끔 갈 가능성이 있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한다면 기존에 사실 이런 전담 재판부는 스탈린이라든지 독재를 좋아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법치의 기본이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국회가 빠졌다고 해서 그게 독립을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재판에 그런 개입을 하겠다. 알아서 빨리 우리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하라. 지금 거대 여당이라는 그런 거 가지고 특검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3개 특검으로 압박하고 있죠.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면 비판하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나와서 수사 받아라 이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이제 저해하는 거고요.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생춘풍 내란추상인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본인에게는 조금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여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다 맞아.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분명히 컨트롤, 제어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상대에 대한 그런 배려나 존중이 정말 민주당에겐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게 짧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협치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 내란 종식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네, 그럼요. 내란이라는 건 이건 민주당에서 이제 만든 프레임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대통령이 계엄했던 게 대해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대법원의 판단이 안 났는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 종식을 선언도 했던 거고 더 이상 이 앞에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전담 재판부라고 돼 있지 앞에 내란자가 이제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마다 맞서는 여야 대치가 귀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하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 측은 이 의혹의 진위가 아니라 대선 개입이 핵심이라면서 사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먼저 손범규 대변인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만난 사실이 없다는데 그게 왜 대선 개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국민의힘이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동안 전과가 많이 있었어요. 광우병이라든지 후쿠시마 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런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술자리 의혹까지 아니면 말고식의 계속 무책임한 정치 공작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정부 지금 여당 아닙니까? 거대 여당인데 이런 가짜뉴스 안 해도 충분히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양심에 호소하고 싶어요. 어떻게 제가 예를 들어 뭐 박경미 대변인이 뭘 했다 하더라. 이런 걸 퍼뜨리는 건 개인적인 어떤 인격이나 품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대법원장을 그런 걸 만났더라. 더군다나 아까 출연 전에 이제 박경미 대변인과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유튜브에서도 이건 인공지능 AI로 한 겁니다라고 하는데 녹취록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증인이 없어요. 증인을 데려오지도 못하고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증거도 없어요. 증거라고 얘기했던 게 유튜브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유튜브에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그걸 검증도 안 해보고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민주당은 가짜뉴스 우리 당의 두 의원이 잘못했다. 빨리 인정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일 겁니다. 네, AI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 그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거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조희대 한덕수 회동의 진위 여부 그리고 녹취록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본질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또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지요. 그리고 5월 1일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법을 전원 합의체로 올리고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읽지도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대선 한복판으로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란 수계를 풀어준 해괴한 논리로 지기현 재판장을 방치하고 그리고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뭐 12월까지 그 심판 1심을 내겠다고 하지만은 지금 계속 지지부지하고 있는 그런 침대 판결을 계속 방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민주당만의 문제의식이 아니라요.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쓴 글에도 잘 나타나 있죠. 그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해라.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재판장에 대한 그런 윤리 감사 결과를 공표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는 게 2021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었죠. 당시의 사유가 뭐냐 하면은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정확하지 않게, 정직하지 않게 해명을 했다는 것을 사유로 해서 사퇴를 촉구했었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건 이제 의혹이었는데,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비교할 때 그거는 사소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사퇴를 요구했던 점을 또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이고요.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사법부를 불신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존중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본 원칙은 법치주의와 양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방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했지만 그 당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에 입각한 그런 거로 근거로 해서 했지 이번처럼 조희대 한덕수가 만났다. 이걸 AI가 만든 가짜 뉴스로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하시고 아마 이 부분은 모든 방송에 나오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출연자들께서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계엄 직후에 저희가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못할 건 빨리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하겠습니다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잘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특검이 확보한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전체 통일교인의 10%인 1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를 두고 여당은 이게 그냥 11만여 명이 아니라 무려 11만여 명이다라면서 정당 해산을 주장을 했는데요. 박경미 대변인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이제 5천만 중에 국민의힘 당원이 한 500만 되니까 10%다. 근데 통일교 전체 교인이 120만인데 이제 그 당원 명부를 통해서 확인한 게 한 11만 정도니까는 그것도 이제 10%가 조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비율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뭐 집단으로 당원을 가입시킨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아마 갖고 가고 싶어서 이 동일한 10%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보다 좀 넘어요. 5,168만이더라고요.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수가 500만보다는 좀 적어서 445만쯤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8.6%쯤 네. 됩니다. 그러면은 통일교 120만 중 지금 11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9%대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퍼센트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 5천만을 놓고 본 거랑 그다음에 통일교 120만을 놓고 본 거랑 이게 모집단이 또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 퍼센트를 비교하는 건 또 무리가 있고 또 통일교 통일교이면 교인이면서 국민의힘 당원인 분들의 가입 시기를 좀 보면 그건 좀 조사를 해본다면 특정 시기에 아무래도 몰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또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가입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 10%라는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무리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조금 뭔가 좀 논리에 있어서 좀 점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경미 대변인 이야기대로라면 이게 집단적으로 입당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통계학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대응을 잘못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것 그리고 저희 원내대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작정을 했는데 특검이 소설 쓰고입니다. 지금 박경미 대변인께서는 이제 통일교 12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2019년 통일교 측에서 직접 밝힌 게 통일교 교인이 1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네? 그렇게 밝혔습니다. 19,000명이요? 지금 특검에서는 우리나라 박경미 대변인께서 얘기하셨던 종교인의 비율을 그냥 일방적으로 해보니까 이 정도 될 것이고 통일교가 그리고 거기에 10%니까 이 11만 명이다 12만 명이다는 국민의힘에서 밝힌 게 아니거든요.
특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힌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120만 명을 들고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보니까 11만 명, 12만 명쯤 됩니다라고 한 거지 이거 지금 정확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언론에서도 이거를 밝혀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특검이 공식적으로 왜? 확인이 안 됐거든요.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못 가지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등록번호와 그다음에 본인의 계좌번호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가져간 건 남자다 여자 성별 그다음 이름. 근데 예를 들어 손범규라는 이름은 흔치 않지만 어떤 김철수라는 이름은 20명, 30명도 저희 당원 명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너무나 각본에 잘 들어맞는 게 통일교 120만 명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그런데 오직 특검에서만 이걸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부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00명 중에서 그중에 절반이 가입을 했어도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몇 달 뒤에 보면 유야무야될 그런 아주 무의미한 그런 수치예요. 절대 근거가 없는. 박경미 대변인 이거 11만 명, 12만 명 국민의힘이 밝힌 게 아니고 특검에서도 자기들은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서 이제 흘린 얘기를 역시 카더라 가짜 뉴스인데 이걸 특검들이 자기가 가져간 걸 120만 명 명단을 그 120만 명 명단은요 교인이라는 거는 내가 한번 예를 들어 강아람 아나운서 박경미 대변인을 만났는데 한번 불교를 믿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 나중에 이제 교단에서 이런 명단을 내라 전도한 그럴 때 막 그냥 한 명이 100명, 200명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특검이 잘못하고 있는 게 당원 가입 명단에 시스템을 몰라요. 이거는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시당의 관계자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그다음 가입 시기 얘기하셨죠. 가입 시기도 이 정당에서 책임당원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특검이 모르니까 엉뚱한 월에 그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하려면 책임당원이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이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아니면 1년 전부터 3개월까지 가입한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당원 가입자 수를 조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는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빼고 가입 시기도 언제 가입해서 언제 탈당했는지 이런 건 나오지 않고 딱 특검이 어느 한 날짜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가 2월 이때니까 그냥 11월 어느 시점을 딱 집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통일교 교인 120만 그리고 통일교인이면서 국민의힘 당원 11만 그 수치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국민의힘이 21일 대구에서 장외투쟁에 돌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그 아스팔트 우파와의 관계가 지금 고민이고요. 여당 역시도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정부 조직법 처리부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앞으로 국감과 또 예산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끝까지 뭐 충돌로만 치닫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고민 지점이 있는데요. 자, 두 분의 생각을 1분 안쪽으로 짧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조금 길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정부 조직법은 정말 정부의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안 된다면은 뭐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국회가 콜로세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 안에서 싸우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평화로운 경기장, 아레나고 그다음에 거기 계시는 분들은 국회의원들은 스포츠맨십을 갖고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하시는 그런 스포츠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꼭 그렇게 장외로 나가시지 말고 이 국회 틀 안에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21일 장외 집회 제목이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대회입니다.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이걸 안 한다면 이렇게 장외로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질문에 아스팔트 우파 아니면 윤호개인 다 국민의힘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제 개인적인 또 당론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또
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안에서 국회 안에서 잘 되려면 제발 좀 야당 말살, 사법부 겁박, 독재 정치 이런 시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첫 스피커 대결이었는데요. 손범규 대변인께서 어떻게 오늘 좀 어떠셨는지 소감 짧게 들어볼까요?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요. 다 하셨어요? 앞으로도 잘 또 네. 열심히 민심을 청취해서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민 대변인 어떠셨어요? 네, 오늘 아주 열띠면서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품격 있는 그런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범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